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컴퓨터 학원입니다. 오늘은 OA 마스터 자격증 중에서 파워포인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는 ITQ 자격증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재밌고요. 답안 전송하고 보내는 내용물들은 한글 할 때 설명을 제가 안 했고 세 과목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내용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제일 먼저 요 전체 구성의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고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자, 슬라이드마다 세부 조건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네, 세부 조건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는 크기를 A4 용지로 반드시 설정하고 해야 됩니다. A4 용지는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ITQ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인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이 예시를 보면 어때요? A4 한 장에 슬라이드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갔죠? 이런 것처럼 인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A4 용지로 지정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희들 시험도 A4 용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을 마스터에서 작성을 해 놓으면 마스터에 한 번만 작성을 하면 여러분 슬라이드마다 반복적인 기능이 이렇게 잘 나오죠. 지금 현재의 제목에 있는 도형과 바닥글에 있는 여기 그림,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 이게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ITQ 시험은. 근데 개인적으로 PPT를 만들 때는 그 기업명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적인 기능으로 많이 들어가죠. 요런 형태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 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2에서 6 슬라이더, 제목, 하단 이렇게 다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 나오는 요 목차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제목들은 제목 글꼴이라고 해서 제목에 나오는 글꼴을 제시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불림체, 불림의 40 글꼴색은 흰색하고요. 가운데 맞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들이 다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도형들이 다 선 없음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선이 없으면서 깔끔한 느낌이 나는 이런 형태로 선 없음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고의 그림은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TQ 자격증 과정에 맞춰서 내용물을 익히지만 요 ITQ 과정의 내용물을 습득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시험을 안 보시더라도 PPT를 만든다든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시험을 보지 않는 분들도 OA 과정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올려놓으신 거 보시면서 OA 과정을 마스터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슬라이드 1번에 이렇게 제시사항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제시사항, 2번의 제시사항, 3번의 제시사항이 여기 세부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동그라미 1번, 2번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세부 조건에 지정해 놓은 번호면서 누구인지를 파악하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는 보니까 이게 도형입니다. 여러분. 요 도형 안에 그림을 집어넣고요. 투명도를 50을 주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퀀텀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워드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이런 워드아트의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모양이 무엇이냐라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 위로 이렇게 해서 찾아서 우리가 변환해서 넣을 거고요. 거꾸로는 공수에 굵게 돼 있고요. 크기는 디폴트로 그대로 둘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있죠, 이렇게. 반사되는 것이 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전체 반사 터치를 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고 그림을 투명도로 설정해서 이렇게 요 배경의 색깔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없애는 기능, 요게 투명색 설정입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의 내용물을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만들어 보죠. 파워포인트는 반드시 여러분 방금 문제 제시 사항에서 A4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PPT를 만들어서 출력을 한다든지 빔을 쏴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A4로 만들어서 쓰시면 좋고요. 출력물은 반드시 A4로 지정해 놓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험도 역시 A4로 용지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자, A4로 용지 지정하는 거는 어디냐면 여러분, 자, 리본 요 메뉴들 중에서 여러분 디자인 메뉴에 있습니다. 자, 디자인 메뉴 들어왔죠?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오면 표준도 있고 와이드 스크린도 있는데 우리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슬라이드 크기에 A4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 지정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DM 발송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 방향을 많이 주는데, 여러분 우리 문제지 여기 보십시오. 이거 A4 한 장에 2개의 슬라이드가 들어왔죠. 이렇게. 요런 형태로 내가 출력을 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세로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험 문제는 가로 방향 그대로고요. 그 다음 A4 용지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뜨죠. 그럼 맞춤 확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으시고요. 요 제목이랑 요소는 요렇게 여러분 들어가시면 한글은 이거를 우리가 Shift 키 눌러서 일일이 선택해 줘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요 부분이 다 잡히고요. 요 드래그한 부분은 삭제하시고 내용물을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삽입 메뉴에 가시면 도형에 가시면 파워포인트는 시험 문제가 이 도형을 빨리 찾는 게 시간 안에 다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종류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이제 도형이 어디쯤에 뭐가 있더라. 이렇게 다 익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도형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슬라이더 크기에 맞추셔가지고 넓이는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느냐 하고 시험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요소 적당하게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린 게 들어갔고요. 이 잘린 노란색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도형은. 근데 시험 문제에 굳이 조절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PPT를 만드시거나 하실 때는 좀 조절해서 모양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도형이 보세요, 여러분. 요 빈 슬라이드에 찍었을 때는 기본 디폴트 서식 도구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도형을 탁 찍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형 도구 모음들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여기 안에 채우기 색깔을 넣어라 하시면 이 도형 서식 메뉴에 도구 상자들이 딱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도형 채우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림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림은 파일 안에서. 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PPT를 만들 때는 뭐 문서방에 두던 사진방에 두던 두신 그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 ITQ 시험 문제는 문서방 안에 들어가시면 ITQ 폴더가 있고요. 그 속에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림 서식 메뉴가 나오시죠. 그림 서식 메뉴를 누르면 우리가 오른쪽 메뉴가 나와요.
자, 이 그림 서식 메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채우기, 그 다음에 여기가 효과,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 그 다음에 그림, 이렇게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는 탭들이 있죠. 여기에 채우기 탭으로 들어와서 채우기 오시면 여기 투명도가 나옵니다. 그죠? 이 투명도를 5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50으로 주시면 되면 그림이 투명하게 되죠. 그리고 도형 효과를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도형 효과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가장자리 나오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렇게 갖다 대시면 풍선 도움말 다 나오거든요. 이걸 팁 텍스트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오피터, 그죠? 포인터, 그죠? 이렇게 딱 나와서 해주면 좀 가해가 약간 흐려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삽입 메뉴에 들어오시면 워드 아트가 있고요. 워드 아트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아이트키 시험은 기본 디폴트 제일 앞에 있는 거 채우기 검정 텍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여기 시험 보실 때. 자, 컴퓨터 쓰시고 얘를 이렇게 들어가서 걸걸 주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 선에다가 바로 클릭하시고요. 자, 얘는 기울기를 위쪽으로 해라 하시면 여기 여러분 도형서 시간에는 요런 건 도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글자잖아요. 그죠? 이 글자는 텍스트 서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저기 파워포인트 화면을 작게 해서 이렇게 숨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보세요. 텍스트 채우기라고 나오죠. 텍스트에 색깔을 채우거나 윤곽을 주거나 이렇게 효과를 주거나 하는 요 메뉴 안에 다 있고요. 이건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워드아트는 텍스트 채우기나 윤곽선이나 텍스트 효과를 줘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는 텍스트 효과에 가시면 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환도 있죠. 그래서 변환에 오니까 기울기 위로 하랍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시험장에서 눌러보실 필요 없고 비슷한 데 가가지고 바로 맞는지 확인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시간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위로 그렇게 놓으시고 꼴꼴은 홈 메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서에 그죠? 궁서하시면 되고 굵게 꼭 해주시고 그 외에 디폴트로 텍스트 그림자 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여러분 손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기와 적당하게 시험지 문제와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형서식에 가서 여러분 걸걸 이게 문제가 순서대로 돼 있어서 했는데 여러분 효과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효과에서 바로 하고 나오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좀 전에 변환을 했으니까 변한 다음에 반사를 바로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사는 전체 반사 터치. 여러분들 갖다 대시면 역시 뭐 나온다고요? 이게 풍선 도움말 나온다. 그래서 전체 반사 터치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림을 넣어볼게요. 400에 여러분 그림 가면 이 장치에서 이 디바이스는 장치죠. 이 장치에서 하면은 한번 쓰고 나면 다 이렇게 여러분 자동으로 픽처 폴더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림의 크기는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눈으로 크기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로, 세로 이렇게 수직으로 막 드래그해서 조절하지 마세요. 그것도 시간 같잖아요. 그죠? 대각선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고 같이 하면 가로, 세로 조절이 같이 되니까 한 번에 크기 조절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놓으시고 적당한 위치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 영역을 투명색 설정을 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역시 그림 도형을 그림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메뉴들이 그림의 도구 모음들로 싹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은 그림의 도구 모음, 그 다음에 워드아트는 워드아트의 도구 모음, 도형은 도형 도구 모음으로 다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색에 들어오시면
여기 색입니다, 여러분. 색에 들어오시면 투명한 색 설정 있죠.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시고 여기 연두색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는 부분이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양하게 1번 슬라이드는 딱 이렇게 하면 마무리됐네요. 낙쌤 여기 오타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1번 슬라이드가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단축키가 굉장히 많은데 컨트롤하고 M 이렇게도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고요. 여러분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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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해도 이렇게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슬라이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레이아웃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원하는 슬라이드를 세팅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근데 저희 ITQ 시험은 이게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PPT를 만들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애들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다양한 뭐 슬라이드의 종류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홈 메뉴 아닙니다. 여기가 홈 메뉴 안에 와서 레이아웃에 오시면 슬라이드 종류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Q 시험은 이대로 합니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슬라이드를 새롭게 추가하는 키는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M이다. 그런데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2번 슬라이드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2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갈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2번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분 메뉴가 보기 메뉴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손댈 거 없어요. 보기 메뉴에 들어오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종류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2단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마스터 하실래요? 제목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마스터 하실래요? 해가지고 슬라이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저희들은 이게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죠. 이걸 한번 만들고 나면 커서가 이대로 있으니까 시험을 보실 때는 이걸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PPT를 만들거나 발표를 할 때 모든 슬라이드에 뭐 회사명을 입력한다든지 하실 때는 내가 만든 요 슬라이드든 다양한 슬라이드에 다 마스터 기능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슬라이드에 커서를 두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만든 모든 슬라이드에 원하는 여기 제목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PPT를 만드는 분은 참고해서 내가 모든 슬라이드에 내가 넣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길 바란다 하시면 여기 맨 위에 슬라이드에 커서를 두시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 ITQ 시험은 그대로 이렇게 요 슬라이드 세 번째가 되죠.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으시니까 그대로 두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안 헷갈리도록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 마스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제목 타이틀이나 내용물 있죠. 지우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 내용물을 조금 당겨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제목을 만드는 내용물이 뭐였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었죠.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가 왼쪽 방향으로 있고요. 요런 타이틀을 디자인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대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삽입에 여러분 도형에 오시면 다양한 도형들이 많다고 하셨죠. 그래서 도형들 모양 보시고요. 슬라이더에 만들어주는 슬라이더 끝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내시고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기 요소가 너무 크면 밑에 내용물 적을 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간격으로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간격을 보시고 요 정도의 간격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또 여기 만들고 나면 왼쪽 편에 이렇게 바로 생기니까 여러분 도형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의 적당하게 주어진 문제지 보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끝과 끝을 잘 맞춰서 끝과 끝 만든 부분이 조금 부족하시면 뭐 요게 방향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완전히 어느 정도 적당한 간격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실 학생들은 여기 색깔 선생님 꼭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색깔은 그냥 본인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색깔을 안 바꾸고 이렇게 나오는 파란색 디폴트를 써도 상관없어요. 안 그러면 그냥 도형 스타일에서 아무거나 뭐 선택하셔서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세면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Shift 키 눌러서 Shift는 연속적 도형 선택입니다.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죠? 임의에서 어느 정도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도형 윤곽선으로 오셔가지고 자 윤곽선으로 오셔서 윤곽선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 시험 문제 제시 후에 선 없음이 있습니다. 학원생들은 학원에서 또 배우고 학원 영상 보면서 집에서 따라서 하니까 쌤 했던 게 기억이 안 났을 때 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글박스를 제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직접 글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글박스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만드셔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만드셔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 두시면 돼요. 가운데 이 애들도 반드시 이렇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꼴꼴 크기는 꼴꼴 크기는 여기 나와 있죠. 굴림의 40의 흰색의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홈 메뉴 해가지고 굴림의 여러분 40의 그죠? 자, 흰색 만들 것 가운데 정리를 꼭 하시고요. 글자색이 여기죠. 이게 글자색입니다, 여러분. 흰색 만들어 주시고 요 위에 있는 도형의 크기에 이 글박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여기 그림이 문제지에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왼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삽입해서 그림에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이 뭐였냐면은 내가 똑같은 로고 3번 문제였네요. 그죠? 역시 말씀드렸죠? 대각선에 놓고 그림을 들어가시면 훨씬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예, 그림 투명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죠. 투명도는 색메뉴, 투명색 설정, 그 다음에 연보라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샵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슬라이드 번호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메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요거 잘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 여기 시합을 탁 찍으시면 이렇게 블럭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홈 메뉴에서 여기 글자 색깔을 검은색을 한번 클릭해 주면 슬라이드 번호가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가 진하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면 예쁜데 요 시험을 볼 때 학생들한테 좀 메뉴 줄이려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설명하지는 않긴 한데 요렇게 좀 진하게 해주면 슬라이드 번호가 진하게 나온다는 거.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이 정도의 어떤 세팅, 그죠? 제목 들어갔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있는지 확인만 하고 요거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반복적인 슬라이드에 나올 수 있는 메뉴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PPT를 만든다면 뭐 어떤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싶다 하는 거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해 놓으시고 여러분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게 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가 생기고요. 닫기를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전체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삽입 메뉴 가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가면은 여러분 슬라이드 번호가 있죠. 슬라이드 번호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PPT를 만드는 분들은 1페이지부터 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시험 문제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언제나 슬라이드 번호가 생략되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2개 하시고요. 모두 적용하시면 여러분 돼요.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검정색 글자를 줬더니 좀 진하게 잘 나오죠. 이쁘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이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글자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글자 세팅하면 잘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는 도형을 집어넣는 슬라이드라서 이 텍스트 박스는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번 슬라이드하고 6번 슬라이드 도형 넣는 것만 이 글박스 텍스트를 삭제하시면 돼요. 자, 선에 찍으시고 키보드에 딜레이트 키 누르시면 이렇게 사라지고 여러분들 도형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도형을 넣어볼까요? 자, 도형은 이렇게 여러분 적당한 안배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도형이 오른쪽으로 회전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 또 도형 서식 도구상자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죠? 회전에 가시면 여러분 회전 메뉴입니다. 상하 좌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죠. 그래서 좌우 대칭 하시고요. 그 다음 또 도형에 필요한 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형이네요. 그죠? 도형 선과선을 잘 맞춰서 여러분 색깔 개인적으로 따로 안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놓으시고요. 2번도 보니까요. 2번 슬라이드에 있는 도형들도 다 선없음을 하라고 하네요. 자, 들어가시고 도형 서식에 윤곽선에 오셔서 윤곽선 없음 깔끔하게 선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실 때 글 쓰면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양자 컴퓨터라는 글을 입력하래요. 도형 안에 찍으면 도형은 바로 들어가는데 얘는 도형보다 위에 뭐예요? 글박스를 집어넣어야 될 때는 텍스트 박스를 집어넣으시면 삽입해서 텍스트 박스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도형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텍스트 상자 바로 뜨죠. 얘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체를 여러분 자 들어가시고요. 이 슬라이드의 걸골은 전부 다 굴림의 24입니다. 그러면 굴림의 그죠? 24. 그럼 여기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요거 여기 지금 글자 크게 글자 작게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눌러주셔도 돼요, 클릭. 자, 그래 놓고요. 글자랑 안배를 했었을 때 적당한 위치로 어느 정도 갔는지 잘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체 들어가 하시고, 그죠? 자,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컨트롤이 복사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자,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간격 보시고, 적당한 간격 보시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선과 선이 나오니까 정렬 여부 잘 나오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다 세팅해 놨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자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 시간 가니까 생략할게요, 저는. 그 다음 요 문제 보니까 자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사이에 자 여기가 슈퍼컴퓨터인데 여기를 하이퍼링크해서 이 슬라이드 4번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우리가 하이퍼링크로 해서 웹 주소라든지 전자우편이라든지 내 슬라이드라든지 얼마든지 링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한글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텍스트를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글자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엄령으로 글자 선택을 드래그 하시고요. 오른쪽부터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가 있을 때 띄어쓰기라든지 뭐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메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뜨거든요, 여러분. 오른쪽 메뉴 눌러서 하이퍼링크가 뜨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뜨면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외래어라든지 글자가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다든지 또는 오타라든지 하면 요 오른쪽 요 바로가기 메뉴가 안 나타나요. 그러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드래그 하시고요. 삽입 메뉴에 가시면 링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크. 자,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 삽입이 되죠. 웹 문서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 뭐 웹사이트 주소 그죠? 이런 거 다 가능하죠. 저희들은 어디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재 문서 안에 저희들 문제 제시된 거 보니까 슬라이드 4번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 4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 한번 눌러주고요. 이렇게 링크 폴트가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가 빔 설명에서 F5번 슬라이드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넣으라 하고, 내가 요거를 조금 더 왼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포인트 이거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로 꺼도 되지만 숫자 키보드의 방향키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늘렸다가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들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에 이 디바이스에 자, 손 모양이네요. 그죠? 여러분 역시 파워포인트에도 그림 자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자르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 당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흰색이라 가지고요. 뭐 끝까지 이쁘게 안 자르셔도 돼요. 이 검은 엄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러고 드래그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2번 슬라이드가 깔끔하게 됐죠. 자, 그리고 3번 들어갈게요. 3번 슬라이드에는 자, 뭐를 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또 예시사항 한번 볼까요? 자, 3번 예시사항. 1번 슬라이드 지금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 한번 가봅시다. 자, 3번에는요. 텍스트 박스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컨텀 컴퓨터하고 여러분 이거 영상을 삽입하고 영상은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역시 픽처 폴더에 영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 박스가 여기 컨텀 컴퓨터 요 첫 줄이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의 문단 첫 번째의 요 첫 줄은 굴림에 24를 하고요. 두 번째 문단은 20으로 해라. 그리고 줄 간격을 1.5를 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글머리 기호 바꾸는 거 하고요. 역시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여러분 제목 쓰도록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그런다 좀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여러분 텍스트를 입력해 놓고 문단 기호를 바꾸셔도 되고 들어오셔서 글자 쓰시기 전에 바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놓고 쓸게요. 자, 그러면 한글만 좀 써보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홈 메뉴에 오면은 세 번째 슬라이드에 이거는 단락 안에 여러분 여기 다 들었습니다. 단락 안에 보면 자, 여기가 글머리 기호예요. 물론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서 여기 글머리 기호로 들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니까 우리는 1번 제목 글머리 기호가 이런 한살표 모양이다. 그리고 여기 반드시 한 칸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요 옆으로 갈 때 일부러 엔터 치실 필요 없어요. 기호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문단 엔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면 대충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 단락 메뉴 3번 슬라이드는 단락 메뉴를 많이 씁니다. 여기 잘 보시고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살표 위아래 된 방향이죠. 여기 오시면 줄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간격 1.5 이렇게 반드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전체적인 건 이렇게 최대한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미니 도구 상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생길 때는 미니 도구 상자 쓰도록 합니다. 자, 얘 골골은 굴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4를 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한타 내려주고 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셔서 두 번째 단락에 이 수준 단락으로 들어가는 기호가 지금 도구상자가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이죠, 여러분? 요게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해서 이 수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단락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역시 얘도 굴림 굴림하시고 여기는 엔터 치면 이렇게 묶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20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자, 여기서 이 텍스트 방사를 싹 당기면 이렇게 줄어들죠. 영어가 글자가 많으면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 텍스트 박스를 줄이거나 늘렸을 때 이 글들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도형 서식 오른쪽 메뉴 오른쪽 이 메뉴에 보시면 크기 및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크기 및 속성으로 들어와서 텍스트 상자로 들어오세요. 텍스트 상자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걸 줄여도 글꼴이 바뀌지 않아요. 글꼴 크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 글자가 줄어들고 이 글자 크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크기 및 속성에 와서
텍스트 상자에 와서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해 두시고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해요? 할 때 여러분 영상 밑에 넣어야 되는 거 글박스를 줄여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컨트롤 누르시고 얘도 역시 똑같이 빨간 선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시간이 남으시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영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어를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영어는 저희들이 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영어를 빼면 요 슬라이드는 총 60점인데 30점 슬라이드를 받는 거죠. 점수를. 그러면 우리가 500점 만점에 30점 정도는 빼도 A등급이 400점 이상이니까 충분히 A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하는 학생들이나 손 빠른 학생들은 전부 다 영어도 입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줄간격이나 글꼴 세팅이 모두 다 끝났잖아요. 두 번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 제가 당겨서 여기 영상을 넣을 겁니다. 글꼴 크기 안 바뀌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넣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넣겠습니다. 자, 영상은 삽입 메뉴에 가시면 여기 비디오 도구 상자에 와서 클릭하시면 이 디바이스에서 라고 나오죠. 역시 그림 넣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ITQ 폴더로 들어오면 픽처 폴더로 들어오면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PPT 만드시는 분들은 영상 찍은 거 삽입하시면 되겠죠. 이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제시사항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재생 메뉴, 이 비디오를 넣으면 재생 메뉴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재생 메뉴로 들어오셔서 반복 재생, 그 다음 자동 실행 반드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제시하는 기능들입니다. 자, 이렇게 딱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슬라이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4번 슬라이드는 표.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요거는 표입니다. 표. 표는 가로가 줄이고요. 세로가 칸입니다. 열이 됩니다. 줄이 행이 됩니다. 행, 열이 되겠죠. 그래서 1행, 2행, 3행에 1열, 2열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도형 넣고요. 요 도형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고 그라데이션의 위치는 선행 아래쪽을 이용하면 됩니다. 선행 아래쪽. 자, 그리고 역시 위에 도형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목은 뭐 한영, 여러분, 한영키 잘 돼 있는지 보고 입력합시다. 자, 이렇게 제목 쓰시고, 여기 박스에 보시면, 여기에 차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걸 선택해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 클릭하시면 됩니다. 표 삽입을 하면, 아까인지 저희들은 그림에 보니까 2열에, 그죠? 3행이었습니다. 그죠? 3행.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뜨고요. 자, 문제 제시해 보니까 테마 스타일 강조 6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시 표를 만들며 표 도구 상자들이 이렇게 다 나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PPT를 만들기에 편리하게 그죠? 프로그램화 돼 있죠. 자, 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저희들 ITQ 시험은 이 첫 줄만 시험에 나와요. 첫 줄만. 그래서 여기 강조 6이고요. 여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거 있어요. 머리컬형을 좀 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특징상. 그래서 우리는
머리글 행이나 줄무늬 행은 체크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하고 다르게 컨트롤 방향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적당히 조절하셔가지고 슬라이더 번호 위에 약간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 표랑 여기 1열과 2열의 크기가 동일하네요. 그죠? 그냥 요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이렇게 입력했었을 때 자, 글이 요렇게 보통은 보면 수평은 여기서 홈 메뉴에서 가로 가운데 해주시면 되고 그죠? 근데 수직 가운데는 여기 반드시 텍스트 맞춤에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중간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홈 메뉴 오시면 가로 가운데 텍스트 맞춤에 오면은 중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표 레이아웃으로 들어오면 여기 수직 가운데가 있어요. 요거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홈 메뉴가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 가로 가운데 텍스트 맞춤에 요 가운데가 수직 가운데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글을 썼는데 좀 글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면 이렇게 돼 있을 때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글자의 위치에 맞춰서 작성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글자는 적당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도형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자, 둥근 모서리가 있는 요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실 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표하고 빨간 선을 놓으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맞춰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고 쓰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요 도형하고 요 테두리 선하고 맞춰서 이렇게 딱 균형감 있게 만들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색깔은 별로 상관없고요. 도형 채우기 메뉴 오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 메뉴 오시면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선행 아래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 반드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글자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글자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 색깔도 요 꼴꼴도 전부 다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굴림의 18 만들 겁니다. 자, 여기는 표대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굴림의 18, 그죠? 여기 18 잘 돼 있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도형은 도형대로 다 만들어서 들어가셔가지고 굴림의 18 해도 되고요. 미리 굴림의 18을 지정해 놓고 복사를 해도 되겠죠? 자, 글자색은, 이 도형의 글자색은 검정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여러분. 드래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맞추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시 모서리가 잘린,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도 여러분 이 글을 다 써놓고 표를 늘려가지고 맞춘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야 요 길이하고 딱 맞춰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막 표 안에 글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도형을 그리는 게 순서대로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도 보시면 빨간 선이 나오면서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 적당한 높이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자, 뭐 색깔은
약간 미세하게 하실 때는 키보드 방향키 조절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뭐 색깔은 여러분들 적당히 넣으시고요. 그 다음 자, 도형 찾는 게 여러분 관건이에요. 도형을 빨리 찾아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잘 찾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그려보고 연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색깔 변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딱 맞추시면 이렇게 잘 오죠. 근데 내가 도형을 그렸는데 조금 큽니다 하시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자 여러분 이거 조절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모서리 자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커지는 크기 포인트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 선에 갖다 대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이럴 때 약간 조절하셔가지고 이동됐네요. 자, 조금 더 미세하게 자 보세요. 이렇게 크기 조절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찐빠나지 않도록 그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키 조절해서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안 맞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얘들만 싸고 자 여러분 갑니다. 여기 도형 서식 메뉴에 가시면 맞춤이 나와요. 맞춤에 와서 얘도 위쪽을 맞춤 그럼 이렇게 위쪽을 딱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요 선이 잘 안 맞다 하시면 약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도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도형도 역시 싸셔가지고, 그죠? 굴림에, 그죠? 1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 변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쓰시면 4번 슬라이드의 모양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은 이제 글 쓰는 것도 좀 생략할게요. 자, 여러분 시간 가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슬라이드를 들어가 봅시다. 자, 5번 슬라이드 내용물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5번은요,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슬라이드입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메뉴가 뭔지, 기능이 뭔지 볼게요. 요 차트 안에 전체의 글꼴은 굴림의 16입니다. 이거 바깥선 있죠, 여러분? 요게 외곽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제목은 얘가 되겠죠. 얘가 제목이고요. 여기 바깥에 채우기가 노랑이고요. 여기 흰색이 그죠? 그림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림 영역에 흰색을 채우고요. 얘 메뉴가 데이터 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도형이고요. 여기 보조축을 주면서 꺾은 선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차트가 되어 있네요. 자, 요 차트 만드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나면 여기 6번 슬라이드는 거의 도형 만드는 건데 요 도형 내용물들이 도형 찾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100점일 때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 하나의 도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애니메이션까지 주면 50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살펴보면서 하죠. 자, 그러면 5번 슬라이드 갈게요. 5번 슬라이드는 자, 제목은 선생님은 간단하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역시 5번 슬라이드에도 보니까 여기 차트 삽입 있죠. 그래서 차트 삽입 클릭하시고 기본 디폴트 차트 그대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러면 차트를 삽입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요거 엑셀 창이 뜨거든요. 요거 조금 크기 방향키 조절해 가지고
요렇게 당겨 놓으시고 여기 항목원이 시험지 그림이 보면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요소가 항목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되겠죠. 네, 한국 없어요. 중국이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계열원이 표 보면서 표에서 보면서 한번 더 어디가 계열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부 투자, 그 다음 계열 2가 스타트. 자, 이러고 숫자 오타 안 나게 잘 적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소수점이 없고 따면 좋네요. 소수점이 있을 때는 소수점은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심표 스타일이 있을 때는 심표 스타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백하게 된 거는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보시고, 19, 12, 그 다음 7.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 계열삼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에 갖다 대시면 이런 하살표 크기 조절 나오시죠? 이거를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요 데이터까지만 오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잘 데이터가 들어와서 입력을 잘했다 하시면 X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차트 모양이 잘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순서가 여러분 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뭐 학생들은 제목 쓰기 바쁘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여기 제목을 쓰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홈 메뉴 오셔가지고 글꼴부터 세팅해 놔야 돼요. 여기는 굴림의 그죠? 전체가 16입니다. 그래서 16 정확하게 주시고 이제부터 차트 제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 제목은 그죠? 정부 투자라고 자 쓰고 나면 얘는 뭐 하라고 했느냐면 걸골 스타일이 여러분 이거 일일이 이렇게 들어가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선에 찍으시고 배경 채우기랑 한꺼번에 줄 거기 때문에 자 걸골이 궁서네요. 궁서에 24 24시고 그 다음 굵게 자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서식 메뉴로 갑니다. 도형 채우기로 와서 반드시 이렇게 흰색을 채웁니다. 흰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에 검은색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 와서 그림자로 가서 그림자 모양의 오프셋 아래쪽. 여러분 역시 풍선도만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오프셋 아래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기 되시면 봐봐요.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찍으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차트 영역에 와서 도형 채우기에 와서 노란색 해주시면 되고 도형 윤곽선은 이렇게 검은 게 되어 있으실 때는 여러분 앞에 여기 클릭하시면 검은선 지정되고요. 그림 영역 잘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 와서 흰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로 주 눈금선이 나오거든요. 이 세로 주 눈금선에 딱 커서 클릭하시면 이런 모양이 떠요. 이럴 때 딜레이트 키 누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제시사항이 있어요. 이 스타터의 부분을 꺾어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꼭 스타트에 있는 계열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무 계열이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메뉴 누르시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오른쪽 메뉴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가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 메뉴가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차트 메뉴로 와서 차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 메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메뉴가 생기고 여기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종류 변경은 없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오세요. 자, 변경을 하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스타트를 표식 있는 꺾어 선행으로 바꿔라 하면 여기 또 역시 풍선 도움말 나오거든요. 클릭해 주시고 보조축으로 주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축이 생기죠. 그 다음에 얘가 범례인데 여러분 이 범례는 선택하셔서 딜레이트 해서 삭제하시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데이터 테이블이 나와요. 이 데이터 테이블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나옵니다. 자, 테이블 메뉴. 그리고 플러스 한 번 더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에 요 세로축 있죠. 기본 세로축에 눈곱이 맞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에 눈곱은 항상 우리가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 세로축에 이렇게 커서를 잘 선택하시고 그러면 축 서식 메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차트를 들어가시면 축 옵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가 지금 요게 최소값이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가 80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80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기본 축이 20이 됐죠. 자, 이거 보조축은 손대지 않습니다. 기본 축 20을 손대고 최대 80 이렇게 해주시면 이 모양이 맞춰서 잘 나옵니다. 자,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여러분 이제 레이블이랑 도형을 넣을 건데요. 레이블은 요 테이블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클릭하면 얘가 남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더 선택이 되죠. 이 전체에 대한 레이블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얘만 나오도록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 레이블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모양에 뭘 넣을 거냐면 도형을 넣을 거고요. 생각보다 시험지에 주어진 것보다 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Y축을 찍으면 Y축이 나와서 이 도형 윤곽선 검게 그 다음 보조 세로축 찍어서 이렇게 검게 테이블 찍어서 이렇게 검게 만들어주시면 진하게 돼요. 이쪽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제 여러분 뭐 넣을 거냐면 도형 넣어 볼게요. 자, 도형에 가서 여기 도형에도 설명선이 나와 있어서 설명선 종류 잘 보시고 둥근 스타일이냐 직각이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선택하시면 이 노란 포인트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당기시면 이동돼요. 이런 식으로 당기면 이동되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얘는 도형 스타일에 가시면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얘는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반드시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얘도 어떻게 되느냐면 걸골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얘 걸골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거의 굴림에 도형 찍으시고요. 자, 굴림 굴림하시고 거의 18입니다. 18 하시고 얘도 보세요. 수평 가운데 텍스트 맞춤에 가서 수직 중가 이렇게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차트 모양 어때요? 뭐 적당하게 나 좀 크게 하고 싶어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하면 돼요. 자, 빠진 거 없나 볼까요? 자, 세로축 값 정확하고요. 그 다음 보조축 정확합니다. 그러면 6번 도형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6번 도형 한번 살펴보죠. 6번 슬라이드는 도형인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빨리빨리 찾으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도형이 보시면 도형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앞에 도형 안에 요 도형 먼저 깔고 요 도형은 스마트 아트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스마트 아트의 첫 번째 게 3차원 벡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차원 경사예요. 애니메이션인 실선 무늬 세로로 하고 부파 시켜가지고 애니메이션 효과주라고 되죠. 자, 그러면 슬라이드 6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은 또 여러분들이 뭐 제목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텍스트 박스 역시 선택하시고 딜레이트 삭제해 주시고요. 자, 보니까 모서리가 그죠? 한쪽 모서리가 달린 도형이네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화면에 시험 치는 컴퓨터에 슬라이드 하면 다 이용하도록 하세요. 도형이 크게 나오니까. 자, 어느 정도의 중간 지점으로 만드시고요. 그죠? 이거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들어가시면 자, 빨간 선에 맞춰서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고요. 이 도형 역시 예전에 와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됐지. 역시 시험 문제는요. 약간 이쪽으로 뒤축여주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편하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좀 디테일해집니다. 이렇게만. 색깔은 여러분 전혀 꼭 바꿔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 찾아서 하나의 이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도형 메뉴에서 해야 되는 거 하고요. 자, 도형이 들어오면 여러분 모서리가 둥근 도형 가지고 삽입하고 도를 그래서 이렇게 모양 조절해서 이 모양이 아니다 하시면 그려보고 다시 이제 도형을 빨리 찾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자, 저도 예동이 색깔 안 꺼내셔도 되는데 저희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깔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삽입에 자 여기 보십시오.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자, 스마트 아트여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방향에 봐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 네모 박스. 자, 최대한 그죠, 여러분. 좀 이거를 많이 연습해서 그리면서 얘가 어디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찾는 빨리 시간을 줄이는데 야, 학원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내려오는데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뒤에 화살표가 뒤에 화살표가 있고 좌우경에 있는 거는 행렬행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 체크를 해요. 그러면 행렬행으로 바로 내려와야지 하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되겠죠. 이거 확인을 하면 이렇게 뜨면서 이런 스마트 스타일리스트 바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제일 앞에 항상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걸 앞에 지정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3, 4원 벡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원 벡돌.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지 않아도 되는데 화면에 이제 보기 좋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색 변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적당하게 색깔 보여주세요. 역시 여기 크기 조절도 대각선 위치해 놓고 이렇게 조절. 잘했어요. 그 다음 글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네, 그 요소들은 나중에 크기 조절해서 볼꼴이 얼마인지 보면 되고 이건 다 여기서 볼꼴을 1mm 18
글자 써놓고, 그죠? 자, 그죠? 그러면 예, 글박스 나중에 표본에 바뀌어지는 요소 같이 하는 모양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배지 찾기 힘들어 하거든요. 삽입에 와서. 도형이 오면. 예. 자, 배지 스타일 이거 잘 좋아요. 이 모양이 배지 스타일이에요. 배지 스타일. 요렇게. 자, 뭐, 어쨌든. 또 이런 거. 자, 그 다음 한 가지. 어, 모양에서, 모양을 회전을 시켰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서 모양을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켜서 글자가 거꾸로 나온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글자도 돌아가거든요. 글박스를 이 텍스트 상자라든지 자, 도에 가면 또 글박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글박스를 삽입해서 위에 덮여주시면 돼요. 예전에서 도형이 돌아가는 거. 자, 뭐 도형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기 힘들어하는 도형이 바로 여기 순서도입니다. 요거 순서도랑 배지 잘 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 이렇게 순서도가 이 모양이에요. 색깔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잘 보시라고 제가. 그 다음 또 스마트 아트입니다. 스마트 아트에 갔을 때 여러분 똑같이 두 개짜리 없어요, 세 개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고 더 필요한 건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 아트에. 자, 그래서 우리 또 저 스마트 아트에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 세 개짜리가 있잖아요. 기본 갈매기형 수정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넣으시면 얘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지는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삭제하시면 돼. 얘는 3차원 경사. 3차원 경사를 하래요. 또 여기 보세요. 어느 걸 찍어도 상관없어요. 찍으시고 데이트 삭제돼. 역시 대각선에서 포인트 잘라주시고 이거 필요 없어요. 글자는 위에서 바로 직접 적을 거거든요.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면 1번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터 그다음 여러분 글자를 썼을 때 부터 이렇게 썼을 때 그럼 얘를 딱 찍어가지고 원래는 글자를 쓰고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이쪽에 보세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다 싸지는 게 보여요. 이 스마트 아트도 잘 싸졌는지 잘 드래그 되어가지고 선택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거 잘 살펴보세요. 스마트 아트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룹을 할 때. 그렇게 다 드래그한 상태에서 여러분 골골 바꿉니다. 골골이 볼륨의 18이거든요. 볼륨. 18을 줬죠. 그런데 보세요. 스마트 아트는 따로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 아트는 같이 안 켜요. 이렇게 하면 괜히 여기에서 고속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골골이 보세요. 아까 찍으면 골골이 볼륨이 18 잘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 스마트 아트 선택한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는 따로 해줘야 돼요. 되겠죠, 여러분? 스마트 아트는 따로 한다. 스마트 아트는 스마트 아트 골고를 선택해서 따로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명심
전체적으로 도형이 다 싸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요 옆에 거는, 옆에 도형은 이렇게 반만 싸주면 얘는 선택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 옆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싸시면, 내 거 지금 싸고자 하는 도형이 빠진 거 없이 잘 들어갔죠. 스마트도 잘 선택됐네, 잘 선택됐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그룹화를 반드시 하고 애니메이션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룹화 하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있지만 여러분 키보드에 우리가 그룹이 GROUP 그룹이 옆에 있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G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하고 알파벳 Z의 G가 아니고요. 그냥 그룹 GROUP 할 때 G 딱 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한 그룹으로 이동이 되었는가 땡겨보세요. 한 그룹으로 이동됐죠. 한 그룹으로 빠진 거 없이 이렇게 잘 나는지 보시고요. 이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세요. 애니메이션 갑니다. 애니메이션이 가니까 실선 무늬 효과는 세로로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와가지고 여기 없으시면 합작 메뉴, 자세히 메뉴 눌러서 실선 무늬를 찾으래요. 이 실선 무늬가 없었을 때 이게 추가 나타내기 효과가 많아요. 근데 알뜰 안 나오지. 이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 들어가면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종류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선 무늬 클릭해 주시고 효과 옵션인 세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게 됐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도형들은 열심히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도형 찾는 거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이 마지막 문제에 이렇게 선 만들어지는 거 있죠. 요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역시 도형이 오시고 이제 도형 뭐 열심히 찾는 게 제일 관건이죠, 그죠? 파워포인트. 그래서 도형을 열심히 만들기. 자, 그래서 도형 크기 적당히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빨간 선에 맞춰서 딱 하면 수평 수직 정확하게 맞춰지고요. 자, 해장 갑니다. 그죠? 좌우 대칭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들 눈에 들어오게 한번 보기 위해서 색깔 한번 바꿀게요. 자, 나머지들 뭐 이 도형이 많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도형 찍고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하는 키는 Shift, 컨트롤 키는 복사. 적당하게 도형들 뭐 찾아서 여러분 밑에 도형을 빨리 찾다. 파워포인트 시험은 도형을 빨리 찾다. 여러분 해전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넣고 간단한 해전은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 그렇죠? 여러 가지 넣으시면 되고요. 자, 각가지 도형들은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 연결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결선은 오시면 이런 연결선이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연결선이 잘 연결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연결선을 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잘 당겨가지고 자, 연결선이 이렇게 당기다 보면 이게 높낮이가 작게야지 연결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진하게 보기 위해서 도형 육각선이라는 요 자, 두께도 있고요. 두께 한번 눌러볼게요. 도형 육각선의 두께 가지고 검은색 바꿔주시고요. 윤곽선에 와서 대시는 선의 종류고요. 화살표에 오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잘 이쁘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만드는 도형이 이게 바로 누워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이렇게 잘 누워야 되는데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연결선이 잘 연결이 되면 이대로 쓰시고요. 연결선이 잘 안 맞아 하시면 또 너무 좋은 기능이 있어요. 삽입해 보시면 도형,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타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자, 또 포인트 한번 보세요. 도형과 도형 끝점에서 탁 분리간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면 반듯한 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드래그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마우스만 살짝 당겨주시고 또 선택해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도형에 맞춰서 마지막에 끝점에 놓을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각형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연결성보다. 그래서 두께 한번 줘볼게요. 두께 주고 도형 문각선입니다, 여러분. 자, 하살표에 와서 이런 하살표 한 다양한 종류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시고 쓰면 됩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드시면 사각형을 넣어서 넣으시면 편리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깥 도형은 점선이네요 하시면 딱 선택하시고 역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형 서식면에 윤곽선 안에 대시 안에 이렇게 여러분 다선 이렇게 넣어주시면 뭐 색깔은 전혀 안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사선이 잘 나왔는지 색깔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면 이 하나의 도형만 하게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딱 접목시켜 놓으시면 이 마지막 6번 슬라이드가 100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50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남았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도형이 몇 개 안 들어갔어. 그런데도 요거 어느 정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까지 입혀놓으면 좀 더 추가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하나의 도형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좀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 뭐, 그 외에 뭐, 몇 가지 도형 넣는 거 외에는 이제, 뭐, 하자면, 많이, 이렇게 봤고요. 도형 빨리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어느 도형이 어디에 많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도형 열심히. 자, 애니메이션까지 입혀주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도형은 여기까지 다 싸고 나면, 해보세요. 슬라이드 번호가 선택될 때가 있죠. 이럴 때 Shift 키 누르고 한번 딱 클릭해 주시면 이 슬라이드 번호는 삭제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하고 G 누르셨죠? 얘는 자 애니메이션이라서 해선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6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슬라이더 미리 보기가 F5번입니다. 키보드에 F5번을 탁 클릭했을 때 자, 여러분 1번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2번 슬라이드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여기 클릭을 하면 4번 슬라이드로 이동됩니다. 그죠? 그렇게 됐고 여기서 페이지 업 하면 3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3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영상 나오면서 자동 재생되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슬라이더 여러분 선생님은 그걸 생략했죠. 자, 5번 슬라이더 차트 정확하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도형 가운데 수직 수평 가운데 정렬 네이블 주기 보조 세로축의 축값 변경하는 거 여러분 자 하나의 도형 애니메이션까지 그 다음 클릭하면 이렇게 해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선생님 글만 조금 생략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ES키 누르면 빠져나오니까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ITQ 과목 그죠? 파워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네요. 그죠? 파워포인트가 OA 마스터 과정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배우시고 영상 보면서 부족한 부분 참고해서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